21년 기출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뭐 몇 년 지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해보자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쉬워서예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기초에 기초하겠어요? 그냥 생기초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 이런 거 실수하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 실수 없이 100%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선 용액이 가나다라 주어져 있고 그 수용액에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나 봐요. 그리고 각각의 초기 농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는 뭐 50으로 다 똑같네요. 이럴 때 이온화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온화도가 이런 걸로 보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얘가 바로 약산이구나. 그래서 이온화도가 뭐보다 확실히 작아요? 1보다 확실히 작기 때문에 나와 있는 HY가 약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럴 때 이 데이터로부터 이 HY의 산해리 상수를 물은 거예요. 무슨 말 되겠죠? 네. 그럼 이 녀석은 첫 번째 중요한 정보 HY는 약산이구나. 그럼 두 번째 이 약산의 이온화도 알파는 어떻게 표현되죠? 내가 외우라고 했죠. 바로 KA over C0 루트라고 했죠. 이 수식 뭐라고 했어요? 이 수식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외우라고 했죠. 100% 외우셔야 되겠죠. 여러분 시험과 수능에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알겠죠? 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주로 참고하는 문제가 수능하고 미트디트 피트거든요. 미트디트 피트와 수능은 100% 이 가정하에서 만들어지는 문제예요. 알겠죠? 네. 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수식을 꼭 외우셔야 된다. 자, 그럼 이때 HY의 이온화도 얼마 나오지? 이온화도 얼마예요? 이온화도 얼마라고 돼 있어? 0.0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초기 농도 얼마야? 초기 농도. 그때 초기 농도 얼마야? 0.1. 됐죠? 네.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하추나 얼마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10승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추나. 알겠어요?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x가 뭐냐라고 묻잖아요. 그럼 x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x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 이온화도를 물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온화도가 뭐 어쨌건 알파인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산해리 상수에다가 초기 농도 놓고 루트하란 얘기잖아요. 결국 1번하고 2번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이 수식 이용해서 그대로 쓰라고요. 근데 KA를 1번에서 구했잖아. 너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 이 X는 실험 조건 난데 초기 농도가 0.01이잖아. 루트.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지.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루트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지. 근데 문제에 루트 10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요게 x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4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즉 이런 걸 틀리면 진짜 표현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좆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걸 틀리면 진짜 그렇게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못 풀어가지고 막 10분만에 10승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하춘이 여자가 되는 거야. 어머, 무서워. 하춘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좀 곤란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취향에 따라 그걸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춘이의 취향 그쪽은
아니라면 그거는 곤란해요. 될 수 있어요. 곤란하잖아.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차추나 이런 거 맞춰야 되겠어, 안 맞춰야 되겠어?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실수하지 않는 것은 하춘이의 그런 문제까지 다 걸려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네요. 그쵸?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틀리면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틀리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틀립니다. 그렇지! 너무 무서운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너무 무서운 일이야. 자, 하여튼. 자,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3.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완충용액. 맹글기. 아직 나하고 수업 과정에서 완충용액에 대한 얘기 다는 안 했죠. 네. 근데 이제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는 나중에 하게 될 건데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이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애는 이겁니다. 완충용액은 그 외부에서 산 혹은 염기를 집어넣어도 pH가 잘 변하지 않는 체계, 그걸 뭐라고 한다?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완충용액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구성이 첫 번째 1, 외부의 산과 반응할 수 있는 기존 염기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외부의 염기와 반응할 기존 산이 필요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슨 알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재밌는 건 완충용액은 그래서 기존 산과 기존 염기가 같이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기존 염기가 있어야 미래에 들어올 산이랑 반응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거고, 기존 산이 있어야 미래에 들어올 외부의 염기랑 반응해서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뭐가 들어올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미래에 뭐가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존 산과 기존 염기가 항상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저 기존 산과 기존 염기는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저 기존 산과 기존 염기는 서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놀라운 건 기존 산과 기존 염기는 서로 반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왜? 기존 산은 외부 염기 대응용이고요. 기존 염기는 외부 산 대응용이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기도 전에 지들끼리 반응해서 없어져 버리면 될 일이에요? 뭐 또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기존 산과 기존 염기는 절대로 서로 반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이틀 전이야? 어제요? 그죠? 하여튼 있었잖아요. 이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민국 수립 역사상 최초의 장면이 연출됐죠. 네. 대통령 취임식 때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서도 나타날 수 없는 장면이 잡혔죠. 뭐? 여러분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유튜브 검색해 다 나와요. 바로 대통령이 있으니까 누가 지키고 있어요, 당연히? 경호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경호관들끼리 싸운 거 아세요? 진짜요? 예. 왜요? 자, 여러분, 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벌어졌어요. 우와. 아니, 진짜 이따가 유튜브 찾아보세요. 나와요. 저기 나와요. 카메라에 찍혔어요. 대통령 취임식이니까 카메라가 별로 없겠어요? 카메라가 수십 대겠어요? 거기에 찍혔어요. 그래갖고 영상에 다 떴거든요. 대한민국이 뭐야? 전 세계 정부 수립 역사상 대통령이나 국가 정상 행사에서 경호관들끼리 몸싸움을 한 최초의 왜 이러다니까요? 원래 경호관들 싸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괴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은 거예요. 어쨌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능하면 안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경호관들끼리 싸우면 외부의 킬러를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상황은 왜냐?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내란 혐의로 내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될 위기에 빠졌었죠. 그래서 결국엔 체포가 되는데 순순히 체포 당했어요, 저항했어요? 저항했잖아요. 저항하던 수단이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 지근에 있었던 경호관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경호관들이 경찰을 막았죠. 사실 될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경호관은 김건희와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보호하는 집단이에요. 경호관은 대통령의 지위를 보호하는 집단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미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범죄 혐의 사실이 있다면 경호관은 경찰에 협조해야 되겠어요? 김건희, 윤석열 개인에 충성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저번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경호관들이 윤석열과 김건희 개인에 충성을 했죠. 그래서 경찰 수사관들이 윤석열을 체포하러 들어갈 때 누가 막았어요? 경호관들이 막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대통령은 사실은 중요한 기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 경호는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 경호는 가장 가까이에 경호관들, 경호처에서 지키고 그리고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 지근거리 떨어져서는 누가 또 경호를 하냐면 경찰이 경호해요.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서는 군인이 경호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접근하려면 군인을 뚫어야 되고 경찰을 뚫어야 되고 경호처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암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요 사람들의 수준은 높은 수준이겠어요? 낮은 수준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호 수준은 다른 나라의 대테러 특수부대가 온다고 해도 뚫기 어려워요. 굉장히 탄탄해요. 대한민국의 경호 시스템은. 그래서 경찰 수사관들이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갔잖아요? 근데 이때 군인들은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열어줬죠. 왜 군인은 소속이 대통령 소속이에요? 국방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열어줬어요. 경찰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열어줬어요. 왜? 경찰은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내무부 소속이니까요. 여기서 충돌이 이루어졌고 1차 체포가 실패가 된 거죠. 그래서 경호처가 경찰을 존나이 미워해요. 윤석열에게 협조 안 했다고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에게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경호처가 경찰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 둘 사이가 굉장히 나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경호처는 누구 편이란 얘기예요? 대통령 편이 아니라 윤석열 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누구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근거리에 경호처 사람들의 경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경찰 파견 경호관이 지금 현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어요. 지근거리에서. 왜냐하면 이들 중에 어떤 첩보가 있냐면 이 명령을 받고 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첩보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현 대통령은 전통적인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 게 아니고요. 경찰 중에서도 22 경비대대라고 하는 경찰 내에 있는 특수 경호부대가 있거든요. 경찰 내에. 그들이 지금 현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경호를 해야 될 경호처가 이제 되려 경호처가 대통령에서 떨어져 있겠죠. 네. 그럼 이 둘 사이가 어떻겠어요? 나빠요. 편하겠어요? 존나게 껄끄럽겠어요? 껄끄러워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네. 왜 싸우는지 알겠죠? 아, 그 둘이가 싸운 거예요? 한 명은 경찰이고 한 명은 경호처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호처 직원은 원래라면 대통령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 경호관에게 명령이 떨어졌겠죠. 기존 윤석열 밑에서 일했던 경호관들을 멀리 해라. 무슨 말 알겠어요? 이둘 사이에서 몸싸움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원래부터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존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오크들이에요. 오크 알죠? 오크. 왜 판타지 게임 이런 데 보면 오크 알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네, 그게 대한민국 국가 설립 역사는 처음으로 카메라에 잡힌 거지. 자,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 매우 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무엇으로부터? 내란으로부터 벌어진 거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현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종식됐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내란 중이란 얘기예요? 아직도 내란 중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경찰 경호관과 경호처 경호관이 공식 행사에서 몸싸움을 한다. 이건 될 일이에요. 이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이건 큰일 나는 상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다. 이따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한번 뒤져보세요. 진짜 그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멀리서 잡아서 이렇게 입은 안 보이는데 이게 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 보면 욕하고 있어요. 입 보면 야 하고 막 이만한 사람들이 둘이서 한 다음에 뭐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 네, 정말이에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자, anyway, 윤성 이래도 지금 졸리죠? 멀쩡해. 그래요? 알겠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기존 상과 기존 연기는 그래서 서로 반응하면 돼한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존 3은 약산인 겁니다. 그리고 기존 염기는 무슨 염기여야 하겠어요? 약, 염기,
다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산이고 염기지만 약하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입니까? 반응성이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완충용액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기존 약산과 기존 약염기의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윤성 오케이? 윤성 또 자려고 그랬죠? 윤성 또 자려고 그랬죠? 아 멀쩡해? 아 그래. 윤성 또 화난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저 괜찮다는 건 좀 살짝 삐진 건데. 윤성 그래도 내가 선생인데 체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멀쩡하죠? 그래,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지운다. 지우사 쑥쑥쑥쑥. 윤성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대답도 안 하네. 대답도 이제. 그래서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다음 3. 완충용액 맹글기 1, 2, 3. 보통의 방법 바로 어떤 약산 그걸 만약 HY라고 한다면 그 짝염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Y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게 공존하는 용액을 그걸 뭐라고 한다?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완충용액 영어로 뭐라고 해요? 버퍼. 자, 어떤 산이 있고 그 녀석의 짝염기 Y-라고 쓸 수 있죠. HY에 대한 짝염기는 Y-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짝염기는 약산에 대해 보통 약염기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약산과 짝염기를 공존시키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완충용액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나와 있는 표에서 다라를 보시면 여기 NaY라고 되어 있는 물질 보이시죠? 이 NaY가 뭐냐? 바로 Y의 이온가가 뭐겠어요? Y의 이온가가 뭐예요? 1-라면 NA는 이온가가 뭐겠어요? 1+가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 Na 플러스의 역할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 수용액에서 Na 플러스의 역할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진짜 뭐라고요? 구경꾼. 저런 알칼리 양이온인 Na 플러스의 역할은 구경꾼이라고 했죠? 자, 구경꾼은 무슨 반응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럼 결국 다하고 라는 누구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누구? Y-. 그러면 완충용액 어떻게 만들려고요? 어떤 짝산과 그 짝염기를 섞어 놓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짝산이 어디 있어? 이게 짝산.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짝염기 용액이 된단 말이지. 됐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섞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섞으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가다, 가라, 나다, 나라. 이런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 거란 얘기지. 됐습니까? 그러면 완충용액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완충용액에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완충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완충 용량. 완충 용량. 보이세요? 완충 용량. 자, 완충 용량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보통 표기할 때 베타로 씁니다. 베타. 베타. 보이세요? 자, 그럼 이 베타, 이 표현 정의가 뭐냐? 정의는 델타 NB over 델타 pH입니다. 델타 NB over 델타 pH입니다. 혹은 마이너스 델타 NA over 델타 pH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저 각각의 뜻이 뭐냐? 그리고 당연히 이거 내가 이 완충 용량 강의 내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안 올려놨어요? 올려놨죠? 본 사람? 이거에서 봤어요? 한길이 봤어요? 아, 네. 시작 봤어요?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어제 집에 왔었잖아. 그럼 어제 다 바로 봤어야죠. 방금 깜짝 놀랐잖아. 아, 그런 방법이 이게 방금 깨우친 거죠? 어제 그 공지 올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 봐요. 들어가면 눌러봐요. 그러면 상세 보기 눌러봐요. 그다음에 상세 보기 들어가고 누르고 글 목록 눌러요. 글 목록. 공지 눌러봐요. 쫙 다 있잖아요. 자, 이거 못 찾겠는 사람. 자, 단체 카톡방 잘 못 찾겠는 사람. 했어요? 윤지 했어요? 단체 카톡방 열어봐요. 눌러. 자, 글 목록. 공지. 쫙 있죠? 자, 또 못 찾겠는 사람. 한결, 알죠? 뭐라고? 그렇죠. 그래. 그렇지. 기석이 몰랐죠? 직업이 몰랐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 아니, 목소리가 진짜 어쩜 그렇게 쌈디 같아요? 자기 여자친구 레이디 제인이죠? 있었어요. 레이디 제인 지금 결혼했잖아요. 레이디 제이가 누구야? 레이디 제인 몰라요? 쌈디. 쌈디 전 여친이요. 전 여친이요? 예, 전 여친인데 그거 쌈디가 지금이야 쌈디지 10년 전에는 뭐 개백수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원래 래퍼의 인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래퍼는 원래 개백수다가 이렇게 한 번 뜨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쌈디가 개백수일 때 그 쌈디를 먹여 살리던 사람이 그 홍대에서 활동하던 인디 가수인 레이디 제인이라는 여자 가수예요. 인터넷에 뒤지면 다 나와요. 레이디 제인.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입담이 좋아서 방송 패널로도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레이디 제인 나오죠? 네. 레이디 제인. 그분이 그분이 이 기석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거의 엄마처럼 뭐냐면 키워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기석이가 뜬 거죠. 그래서 헤어진 거죠.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좀 겉으로만 보면 꼭 기석이 잘못 같잖아요. 기석이가 막 거지꼴로 살 때는 레이지 제인한테 이제 거의 그 아들처럼 이렇게 거둬져서 키워졌는데 기석이가 이제
쌈디가 지금 뭐 되게 유명한 사람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마치 이것만 보면 꼭 기석이 잘못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건데 은근히 기석이가 사람이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 기석이라는 사람이 왜냐면 래퍼라서 좀 센 이미지는 있지만 그 왜 태세기에 나와서 이렇게 뭐냐면 기안84랑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 자체가 좀 부드럽고 이렇게 좀 다장다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레이디 제이는요 여장부야 여장부. 레이디 제이는 여장부예요. 그래서 기석이가 이렇게 거짓골로 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아니 물론 나의 추정인데 레이디 제인이 레이디 제인이 기석이를 너무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석이도 살만하니까. 이분 임신하셨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레이디 제이는 기석이랑 헤어지고 이제 레이디 제이는 이제 새롭게 결혼해서 이제 지금 가정주부가 돼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 좋아. 그래. 지금 왜 보고 있어? 그렇죠? 그래. 수업 안 하고 그냥 그래. 그 전에 먼저 미리. 그래서 자기도 그 레이디 제인이 그렇게 헤어지고 쌍둥이 임신한 거에 어떻게 생각해? 윤성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자, 보자. 그래서 완충용량 내가 저기 올려놨으니까 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슬쩍 얘기를 하면 자 컨셉이 뭐냐? 델타는 뭔지 알겠죠? 델타는 변화량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n은 몰수예요. 몰수 알겠죠? 몰수. 그다음 b는 첨가한 베이스를 뜻해요. 첨가한 베이스. 자, 완충용액은 외부에서 뭐를 집어넣어요? 외부에서 산이나 염기를 집어넣잖아요. 그 외부에서 첨가한 염기의 몰수, 알겠어요? 그것의 변화량 나누기 무엇의 변화량? pH 변화량. 을 완충 용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혹은 다른 건 됐고 A는 뭐겠어요 그러면? 얘는 첨가한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애시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오! 그런데 왜 여기는 마이너스가? 왜 여기는 마이너스가? 정답! 무슨 말이냐면 염기를 첨가하면 무조건 pH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염기를 첨가하면 pH는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의 부호가 언제나 부호가 양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을 첨가하면 pH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니까 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다시 플러스로 되돌려서 얘랑 같은 개념으로 쓰기 위해 여기에 마이너스 표시를 또 한 번 더 써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1. 외부에서 산 혹은 염기를 집어넣어도 델타 pH의 크기가 작으면 저 베타는 크게 나타나겠어요? 작게 나타나겠어요? 커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pH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완충 용액의 저항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세다는 얘기예요? 델타 pH의 크기가 작으면 완충 용액의 저항이 세다란 뜻이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겠어요? 자, 산을 넣으면 무조건 pH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산을 넣으면 무조건 pH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산을 넣으면 무조건 pH가 어떻게 되냐고. 작아져야 되잖아요. 염기를 넣으면 pH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되잖아요. pH가 작아지건 pH가 커지건 다 pH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pH가 변화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변화가 조금 일어난다. 변화가 조금 일어난다는 얘기는 얘가 좀 몰랑몰랑하다는 얘기예요?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단단하다는 얘기죠. 바로 외부 산과 염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얘기예요. 그 저항의 척도를 베타라고 표현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저 베타가 커질수록 더 강력한 뭐예요? 완충 용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척도가 바로 이 버퍼 커패시티, 우리말 번역 완충 용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완충 용량이라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바로 두 번째 베타 맥스의 조건이 있어요. 저 완충 용액이 맥스가 된다는 얘기는 완충 용액이 세다는 얘기예요? 완충 용액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완충 용액이 강하다는 얘기겠죠? 바로 베타 맥스는 완충 용액이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조건, 그거를 베타 맥스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완충 용액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조건은 우선 첫 번째 1. 바로 이겁니다. 바로 1, 2 뭐라고 할까? 1, 2 뭐라고? 1, 1, 1, 1, 1. 케이스 1. 바로 이겁니다. 기존 짝쌍과 기존 짝염기의 몰수가 클수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외적이 침입합니다. 외적이 침입할 때 잘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외적이 침입할 때 잘 대응하려면 군사가 10,000명 있을 때 잘 대응되겠어요? 100만 명 있을 때 잘 대응되겠어요? 이해했어요? 즉 외부에서 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염기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기존 약산과 기존 짝염기를 많이 준비한다. 그러면 저항 약하게 하겠어요? 저항 더 많이 하겠어요? 더 많이. 이해됐죠? 됐죠? 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당연하죠. 두 번째, 이 기존 짝쌍과 기존 짝염기의 몰수가 같으면 더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고 같을수록 좋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군 중에는 해군도 있고 육군도 있죠. 해군도 있고 육군도 있죠. 자, 해군이 강력해야 돼요? 육군이 강력해야 돼요? 둘 다 세야죠. 무슨 말 알겠어요? 적이 어떻게 공격할지 알게 뭐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군만 키워서도 안 되고요. 육군만 키워서도 안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국방을 튼튼히 하려면 육군, 해군을 어떻게 뭐 숫자적으로 동등하다 이건 아니어도 둘 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기존의 짝쌍과 짝염기도 양이 같을수록 수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완충 용량이 아주 강해집니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pH, 그러니까 외부에서 산과 염기를 첨기에 가면서 pH가 어떻게 변하냐에 대한 그 변화율 그래프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매우 수리적으로 막 미분해서 뭐 이걸 막 증명을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수학 시간도 아니고 뭐 미분할 것도 아니니까 그 구체적으로 계산은 그렇다라고 인정하시고 이 두 개의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라. 알겠죠? 예? 그러면 가나다라를 섞어서 가장 완충 용량을 강하게 하려면 지금 이 둘에서 누구하고 누구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 있어요? 같은 거. 바로 봐. 가나다라 누구하고 누구? 나라. 누구하고 누구? 가다. 자, 누구하고 누구? 가다. 한결 누구? 바로 봐. 얘하고 얘를 골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0.1몰, 0.01몰 중에는 누가 몰수가 더 많아요? 0.1. 이게 더 많죠. 부피 같잖아요. 부피가 같으니까 농도가 진할수록 몰수가 더 많잖아요. 네. 즉 얘보다는 얘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 짝염기도 누가 몰수가 더 많아요? 얘죠.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하고 다를 섞는 게 완충 용량이 강해지는데 더더군다나 양 둘의 또 몰수는 또 어때요? 몰수는 또 같네요. 그러니까 가하고 다를 섞었을 때가 완충 용량이 가장 커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니까 이런 건 틀리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